뭐라고? 엔드코트, 비추이 소공자가 폭풍원경 무술가가 되었다고요? 진짜예요. 무술가에게 첫 번째 관문은 응축진경에서 폭풍원경으로 돌파하는 건데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3년에서 5년 안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재능이 없으면 평생 응축진경 말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죠. 엔드코트. 엔드코트, 맞아요. 비추이 소공자는 1년 전에 응축진경 말기에 도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파할 수 있죠? 천풍국에서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젊은이 아닌가요? 그럼 단목 소공자와 북설 소공자는 완전히 비추이 소공자에게 추월당했겠네요. 엔드코트. 내 제자인 방사제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엔드코트. 집원 임무는 옥국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마침 7월 9일에 옥국의 주임자이신 장청선께서 은둔에서 나와 옥소공을 위한 잔치를 열고 주요 문파들을 초청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엔드코트. 사실인가 보군요. 옥소공께서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지니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과 비견될 만한 젊은이가 3명이나 있었는데 유은종의 둘째 사형은 그 3명에게 밀려났죠. 지금은 북설소공과 단목소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 예천도 크게 놀랐다. 원혼경 후기 절정기와 폭풍원경의 차이를 얕보면 안 된다. 탁월한 재능과 의지가 없이는 그들을 뛰어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폭풍원경 무술가가 되면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공이 풍부하다면 하루에 수천 리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손과 발의 모든 움직임에는 파괴력이 깃들어 있어 원혼경 무술가들을 닭을 잡듯이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비추이 소공자가 단목 소공자와 북설 소공자를 죽이려 한다면 몇 번의 공격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유은종의 한산 소공자를 죽이는 것은 아마 단 한 번의 공격, 즉 순식간에 끝장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천풍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젊은이가 될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가 계속해서 수근거렸다. 엔드코트. 게다가 옥곡에는 또 다른 핵심 제자가 있는데 지설연이라는 아이로 들었어. 이 아이는 비범한 재능을 지녔지. 16살에 응축진경 후기에 도달했더라. 옥곡의 토급초급 무술을 익힌 후 핵심 제자들을 한 번에 여러 명 쓰러뜨리며 두각을 나타냈어. 어떤 이들은 그녀를 옥곡 소공자, 유무향, 석천과 함께 옥곡 청년 사천왕으로 부르기도 해. 엔드코트. 엔드코트. 지설연, 혹시 지씨 가문 제자야? 나도 알아. 무림에서 엔드아포즈, 설도 외검객 엔드아포즈로 유명한데 유공술이 아주 뛰어나. 엔드코트. 엔드코트. 지설연,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도 얘의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현재 초급 원형경 무술가에 불과했다. 비록 상위 단계의 천재들을 상대로는 도전하고 이길 수 있었지만 후기 원형경 무술가를 이길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고 후기 원형경 천재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수련을 올려야 했다. 예천은 마음속으로 계산하며 산을 오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소위 초급 정점과 중급 정점은 사실상 돌파 직전에 머물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정점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돌파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흘간의 고된 수련 끝에 예천은 마침내 초급 원형경 정점에 도달했고 중급 원형경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문턱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기세를 잃으면 또 한두 달을 허비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작정이었다. 맥맥에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예천은 온 힘을 다해 순군진기를 집중시켜 끊임없이 대순환을 했다. 동시에 두 손에는 하급 영석을 꽉 쥐고 진기가 고갈될 경우를 대비해 영석의 생명력을 정련하여 돌파를 계속할 준비를 했다. 넓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밝은 달이 중앙에 떠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풀과 나무, 꽃들을 살랑거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반경 100피트, 약 30m 이내에서 천지의 생명력이 갑자기 요동쳤다. 마치 변덕스러운 폭풍처럼 비바람이 솟아오르더니 천천히 마당을 감싸고 수축하며 거대한 깔때기 모양을 이루었다. 휙, 휙, 휙. 생명 에너지가 격렬하게 변형되면서 공기 흐름이 거칠어졌다. 잔잔했던 바람이 갑자기 거센 폭풍으로 변해 모래와 돌멩이를 사방으로 날려보냈다. 엔드코트, 어라. 누군가 돌파하는 건가, 엔드코트. 예천은 내제자로 승급한 후 산중턱에 있는 내제자 숙소로 거처를 옮겼다. 근처에는 같은 승급의 내제자들이 1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기에 이런 변화는 당연히 눈에 띄었다. 생명 에너지의 깔때기 모양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방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천장만 드러냈다. 침대 위에서 예천의 얼굴은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의 몸 주위로 1m 남짓 휘몰아치며 때때로 통제력을 잃고 가구에 수많은 구멍을 뚫었다. 성공과 실패는 이 행동에 달려있다. 어서 부숴버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나워졌다. 환영진기의 부작용은 무시하고 예천은 엄청난 양의 천지오행을 몸속으로 흡수했다. 마치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는 듯한 환영이 나타났다. 쾅! 거의 동시에 투명한 구형의 기운 덩어리가 팽창하며 모든 가구와 창문을 산산조각내고 벽에는 담쟁이 덩굴처럼 퍼져나가는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과도한 천지오행이 소멸되자 예천은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고 단전의 진기 소용돌이는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의지력과 재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의지력이 부족한 자는 기세를 잃고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여 초기 단계의 정점에서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능이 불안정한 자는 강력한 힘에 억눌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에너지가 넘친다 해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예천은 의지가 강하고 재능도 부족하지 않다. 지금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진기순환 180회, 220회, 250회. 예천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진기순환 횟수 250회를 달성했다. 이전 기록보다 10회나 더 많은 횟수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천은 강력한 영혼의 힘을 발동시켜 진기가 흩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제어하며 순환 속도를 더욱 높였다. 순환이 280주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몸 안에 있던 천지의 근원 에너지가 완전히 진기로 정제되어 모든 흐름이 한데 모여 마치 드넓은 바다가 100개의 강을 빨아들이듯 그의 단전으로 빨려 들어가 진기의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윙, 윙, 윙. 진기의 소용돌이가 순식간에 3배로 팽창하더니 마침내 안정되었다. 그제야 예천은 눈을 크게 떴다. 방 안에는 강렬한 별빛이 번쩍이며 마치 전기의 환영처럼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마침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었다. 엔드코트, 겨울 만에 초기 단계의 정점에 도달하고 순식간에 중기로 올라가다니 정말 엄청난 난관이었고 결코 쉽지 않았군. 엔드코트. 예천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응축진경 중기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의미의 돌파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응축진경 중기 최고 경지에 도달했을 때 왕쿤양을 쓰러뜨린 적이 있었다. 이제 중기에 이르렀으니 설령 혈맹이 시비를 걸어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물론 문파의 핵심 제자들과 맞서는 것은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웠다. 핵심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응축진경 후기 무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들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기초 무술을 연마하여 예천이 현재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심오한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핵심 제자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예천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엔드코트, 시간을 좀 더 줘. 응축진경 중기 최고 경지에 도달하면 핵심 제자들과도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거야. 엔드코트. 예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열흘 전 페이추이 소공이 폭풍원경 수련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유운종에 널리 퍼졌다. 모두가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곧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여가 시간에 가볍게 이야기할 화제거리로 여겼지만 엔드아포즈, 흑향검 엔드아포즈, 추마이와 엔드아포즈, 한산 소공 엔드아포즈로 한산에게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압박감과 부담이었다. 그들의 수련 경지에 도달한 이상 누구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수련하며 청년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이제 페이추이 소공이 그들을 한 발 앞서 뛰어넘어 사실상 그들을 훨씬 앞서 나가며 천풍왕국 청년의 왕좌를 차지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과 폭풍은 예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종명을 접대하느라 바빴다. 무종명은 예천을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를 만나자 놀라움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엔드코트, 긍축진경 중기에 돌파했단 말인가, 엔드코트. 예천이 대답했다. 엔드코트, 방금 돌파해서 아직 진기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밴드코트. 엔드코트, 정말 대단하군. 1년 전만 해도 기련경 6단계였는데 지금은 나를 뛰어넘었고 장호란마저도 능가했으니 밴드코트. 장호란의 재능은 뛰어났지만 아직 응축진경 중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는 초기 단계의 정점에 있었다. 예천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엔드코트, 그래, 너도 페이추이 도련님이 폭풍원경 무술가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겠지. 쯔쯧, 천풍국의 4대 도련님에 걸맞은 실력을 갖췄군. 1년 전부터 이미 4대 도련님 자리를 노릴 기미를 보였고 실제로 가장 먼저 돌파에 성공했지. 밴드코트. 우종명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천은 우종명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밴드코트, 다른 사람들이 압박감을 동기부여로 바꿀 수 있다면 비추이 소공자를 따라잡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밴드코트. 엔드코트, 그건 어렵습니다. 엔드코트. 우종명은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그런 건 저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온 이유는 서북경매장에 가시는 길이냐는 겁니다. 엔드코트. 예천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천풍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경매장 중 하나 아닌가요? 엔드코트. 우종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서북 경매장은 왕유성에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주요 문파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천풍국 5대 경매장 중 하나인 서북 경매장에서는 무술가에게 귀중한 물건들을 포함하여 모두 희귀한 보물들을 경매에 내놓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뭔가 소문을 들으셨겠죠. 엔드코트, 예천이 말했다. 엔드코트, 하하, 서북 경매장은 6개월마다 소규모 경매를, 3년마다 대규모 경매를 엽니다. 이번 경매는 규모는 작지만 보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중에 진단이 3개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 예천은 더욱 흥미를 느꼈다. 진단은 진단경지의 무술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귀한 영약으로 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이제 막 경지를 돌파하여 외부적인 수련 도구에 의존할 수는 없었지만 경매장에서 그토록 귀한 영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엔드코트, 좋아, 가자. 엔드코트. 예천은 동의했다. 문파 제자들은 한 달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핵심 제자라 할지라도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예외는 없었다. 다행히 예천과 무종무는 이번 달에 이미 여러 임무를 완수했기에 시간 부족 걱정은 없었다. 다음 달에 돌아오는 것도 문제없을 것이다. 둘째 날. 산기슭에서 두 사람은 검은 말을 타고 북서쪽으로 질주했다. 왕유성까지의 여정은 28,000리, 약 45,000km에 달하며 4개의 도시와 2개의 산맥, 그리고 광활한 평원을 지나야 했다. 도시들은 위험하지 않았다. 보급품을 보충하고 식량과 음료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맥과 평원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마수, 산적, 그리고 수많은 흑마술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힘이 약하거나 혼자 있는 무술사는 그들의 눈에는 먹잇감이나 다름없었기에 방심할 수 없었다.
하늘은 마치 방금 씻은 듯 맑고 깨끗했으며 지평선 너머로는 흰 구름 몇 점이 바람에 나부꼈다. 북서쪽 평원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피냄새를 진하게 풍겼다. 앤드코트, 흐흐, 저 산적들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했겠지. 앤드코트. 무종명은 검은 천으로 긴 도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씩 웃었다. 말을 탄 예천은 땅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내려다보았다. 10여 명 중 5분의 2는 몸이 두 동강 나 있었고 나머지는 머리가 날아가 버린 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 풀밭을 피로 물들였다. 앤드코트, 우리는 고작 2명뿐이고 검은 말을 타고 있을 뿐이야. 저 산적들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를 쉬운 먹잇감으로 여겼지. 앤드코트. 앤드코트, 아직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유은종의 내제자라는 걸 알고는 도망치려는 놈들도 있었어. 문파의 고참 제자들조차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양이야. 그들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어둠의 무술가들은 예외지. 그들은 문파 제자들을 그저 먹잇감으로 여기는 거야. 앤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흑도 무사는 산적이나 강도에 비해 수가 훨씬 적었지만 진정으로 뛰어난 자는 문파 제자들을 학살할 수도 있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스승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 탁월한 무술 실력과 위압적인 기운을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오랜 세월의 유혈 사태를 통해 일반인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기운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들의 전반적인 기운은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났다. 앞서 두 사람은 푸른 산맥 외곽에서 중기 영진경의 흑도 무사와 마주쳤다. 단 한 번의 창격으로 무종명은 말에서 떨어졌다. 만약 두 번째 공격까지 가해졌다면 무종명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예천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주먹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앤드코트, 황유성은 서북 쪽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들었는데 길이와 너비가 80km에 달하고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어떤 곳일지 궁금하군요. 앤드코트. 말에 올라탄 우종명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예천은 자신의 세계를 떠올렸다. 고대에는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만으로도 굉장했지만 질령대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이는 질령대륙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광활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고삐를 살짝 당기고 말의 배를 꽉 움켜쥔 채 앞으로 질주했다. 해질녘, 저물어가는 태양빛이 뒤편 평원에 비쳐 숨막힐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검은 말을 탄 두 젊은이는 양옆에 서서 몰려드는 인파를 따라 거대한 도시로 향했다. 이 두 사람은 예천과 우종명이었다. 하루 밤낮을 헤매다 마침내 서북 평원을 건너 목적지인 망각성에 도착했다. 사람들을 따라가던 예천은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금빛 글자 3개를 발견했다. 앤드코트, 망각성, 앤드코트. 후. 탁한 숨을 내쉬며 예천은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큰 도시는 여전히 그를 놀라게 했다. 유군종 근처의 청풍성보다 5배, 6배는 더 큰 규모의 성문은 3m 3cm, 성벽은 66m에 달했다. 성벽 위에는 장창으로 무장한 중무장한 병사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살기를 내뿜으며 순찰을 돌고 있었다. 앤드코트, 도착했군. 앤드코트. 무종명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스쳤다. 앤드코트, 들어가자. 앤드코트. 자신의 차례가 가까워진 것을 알아챈 예천은 말에서 내렸다. 말을 끌고 두 사람은 성문으로 향했다. 성문에는 두 줄로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관자놀이가 불룩 튀어나온 그들의 체격은 기련경 5, 6단계 정도의 무술가들이었다. 그중 한 분대는 기련경 10단계에 도달한 듯했고 응축진경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앤드코트, 한 사람당 일정 금액의 은화를 내야 한다. 몰래 들어가려면 먼저 내 손에 든 검을 빌려야 할 것이다. 앤드코트. 입장료 징수를 담당하지 않은 경비대장은 옆에 서서 일행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종명은 입을 삐죽거렸다. 앤드코트, 근화 한 냥이라니 비싸잖아. 청풍성은 겨우 50냥인데. 앤드코트. 옆진은 웃으며 말했다. 앤드코트,
잔돈도 참 신경 쓰네. 엔드코트. 엔드코트. 나는 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비싸잖아. 엔드코트. 왕유성은 서북 최고의 도시입니다. 입장료가 싸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죠. 사람들이 몰려들면 도시가 마비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 예천은 무종명보다 앞서 생각했다. 맞는 말입니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두 사람은 순조롭게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왕유성은 서북 최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화려했다.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압도당했다. 10마리의 군마가 늘어선 폭만큼이나 넓은 거리가 펼쳐져 있었고 양쪽 상점들은 마치 금으로 지어진 듯 호화로웠다. 멀리에는 낙성처럼 웅장한 목조 건물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왕유성에도 도시 중심부에는 웅장한 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엔드코트, 믿을 수 없군. 엔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저었다. 왕유성이 온통 현대식 고층 건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모든 건물은 기계의 도움 없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게다가 고급스러움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도시조차 왕유성에 비할 수 없었다. 서성, 시라이 대저택, 별채. 예천과 우종명은 테이블 가득 음식을 시켜 맛있게 먹었다. 이 식당 장사가 정말 잘 되네. 별채 앞자리가 꽉 찼어. 음식도 진짜 맛있어. 건조식품보다 100배는 맛있네.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날 것 같아. 우종명은 식욕이 왕성해서 3인분 식사를 순식간에 해치웠다. 별채 밖에서 웨이터가 음식 접시를 하나 더 가져왔다. 손님, 이 엔드아포즈, 용봉황 엔드아포즈 요리는 저희 식당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라이 대저택에는 해, 달, 별의 3가지 코드로 나뉜 16개의 별채가 있으며 각 코드마다 4개의 별채가 있다. 별채에 있는 손님만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외부 손님은 식사비를 내야 한다. 예천이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서북 경매장은 언제 문을 여나요? 웨이터는 속으로 떨었다. 경매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어떤 유력 가문의 도련님일 테니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열정적으로 말했다. 도련님, 서북 경매장은 이틀 후에 문을 엽니다. 설아이 식당에서 묵으시면 됩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그럼 기다려야겠군. 팁 드리겠습니다. 예천은 웨이터에게 은화 한 입을 던져주었다. 총 열량이었다. 고맙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서 일이나 하세요. 웨이터가 채 가지 못했을 때 개인실 밖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개인실이 꽉 찼다고? 농담이지. 탕말루가 이런 천민들과 밥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엔드코트, 탕씨, 개인실은 모두 예약이 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부유한 손님들이 식사를 거의 마쳤을 것 같습니다. 엔드코트. 웨이터는 깜짝 놀랐다. 엔드코트, 일주일 동안 차를 마시며 개인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엔드코트. 웨이터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개인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중요한 인물들이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앞의 탕말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왕유시 8대 가문 중 하나로 탕 가문 다음으로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가문의 일원이었다. 엔드코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배인을 모셔오겠습니다. 엔드코트. 웨이터는 감히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는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지번 경매에 증기한 보물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엔드코트. 아름다운 여인이 말했다. 엔드코트, 자양종의 둘째 사형이신 구양명 사형도 오십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오, 구양명도 오시는군요. 엔드코트.
탕말루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엔드아포즈, 은둔 소신 엔드아포즈지라는 별명을 가진 구약명은 8대 천재 중 한 명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인물은 8대 천재의 우두머리로 그의 실력은 예측 불가능하며 천풍국 청년들 중에서도 2위나 된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게다가 북설산장의 엔드아포즈, 북설 속검 엔드아포즈, 은기도 귀한 검을 가지러 온다고 합니다. 엔드코트. 탕말루의 얼굴에서 이전과 같은 위압적인 기운은 사라졌다. 방금 언급한 두 사람과 비교하면 그는 초라해 보였다. 잠시 후 60대쯤 되어 보이는 상인이 급히 다가왔다. 엔드코트, 탕씨 가문이 아니신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엔드코트? 말루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엔드코트, 뷔 매니저님, 빨리 개인실 하나 준비해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간단해. 내가 알아서 할게,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럼 알아서 해, 엔드코트. 매니저는 웨이터를 옆으로 불러 세우고 속삭였다. 엔드코트, 리린, 개인실 16개에 누가 묵는지 말해봐, 엔드코트. 웨이터는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말하며 능숙하게 대답했다. 엔드코트, 지로는 성주님의 장남, 2호는 낚시 가문의 당주, 3호는 덴드코트. 엔드코트, 생각 좀 해봐. 누가 엔드아포즈, 태양 엔드아포즈이라는 글자를 개인실 이름으로 쓰라고 했어? 다 중요한 인물들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엔드아포즈, 별 엔드아포즈이라는 글자를 개인실 이름으로 써, 엔드코트. 매니저는 웨이터의 머리를 툭 치며 소리쳤다.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웨이터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엔드코트, 첫 번째 별등급 손님은 무술 실력이 매우 뛰어난 중년 남성으로 아마도 폭풍원경 고수일 겁니다. 두 번째 별등급 손님은 네 번째 신등급 손님은 젊은이 2명입니다. 경매에 참가하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엔드코트. 여관 주인은 생각에 잠겼다. 각자 특별한 신분을 가진 듯했지만 왕유시에 위치한 동네 주점은 당연히 지역 유지들을 먼저 만족시켜야 했다. 네 번째 신등급 손님 중 두 젊은이는 출신 배경이 어떻든 간에 특히 닭말루 가문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 장사에 지장을 줄 리는 없었다. 엔드코트, 네 번째 신등급 손님을 불러서 몇 블록 떨어진 주점으로 데려가세요. 식사는 무료입니다. 엔드코트. 여관 주인은 손을 비비며 지시를 내렸다. 웨이터는 잠시 망설였다. 엔드코트, 하지만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지만 뭐. 빨리. 해고라도 시킬 건가? 이 설아이대 식당에는 웨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엔드코트. 엔드코트, 가겠습니다. 제발 해고하지 마세요, 엔드코트. 웨이터는 곧장 4번 개인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웨이터는 손을 비비며 공손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도련님들, 이 개인실을 외부 손님에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드신 음식은 두 분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엔드코트. 생선을 먹고 있던 우종명은 이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엔드코트, 우리가 손님이잖아. 방금 먹은 음식을 공짜로 먹으라고? 하하, 말도 안 돼. 예천, 우리 돈 내야 하지 않아, 엔드코트. 예천은 비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황유성에는 식당이 많으니 다른 데를 찾겠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주인께서 말씀하시길. 두 분께, 엔드코트. 웨이터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은 것을 깨닫고 재빨리 입을 가렸다. 엔드코트, 주인이라고요, 엔드코트. 예천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눈빛에 빛을 띄웠다. 예천의 시선에 위축된 웨이터는 말을 더듬으며 속으로 밖에 있는 탕말루를 원망했다. 하필 이 순간에 나타나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다니. 설해대 식당은 월급이 넉넉한데 해고당할 수는 없었다. 개인실 밖. 너무 오래 기다린 탕말루가 소리쳤다. 엔드코트, 주인님,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빨리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드코트. 사호실에 급히 도착한 주인은 말했다. 엔드코트,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방은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엔드코트, 두 분은 다른 식당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쾅. 우종명은 젓가락을 탁자에 쾅 내려쳤다. 엔드코트, 뇌지인이라고 괴롭히려는 겁니까? 오늘까지 여기 있을 건데 누가 감히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엔드코트. 점주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밖에 있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건드리지 못한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을 불러오세요. 제가 직접 보죠.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럼 두 분이나 나가세요. 엔드코트. 점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쪽을 건드렸다. 엔드코트, 감히, 엔드코트. 우종명은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무덤 문이 다시 열리고 탕말루와 미녀가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쫓아내려고 했다. 탕말루는 두 사람을 흘끗 보고는 한 사람은 영진경 초급, 다른 한 사람은 영진경 중급 정도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두 분. 들어오십시오. 망신을 주지 마십시오. 엔드코트. 엽천 역시 상대를 살피며 말했다. 엔드코트, 당신은 아직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군. 엔드코트. 탕말루는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엔드코트, 뻔뻔스럽게 자랑하는군. 왕유성은 아무데나 있는 곳이 아니다. 자기 영지에서 왕이나 여왕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탕말루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용이나 호랑이든 뭐든 간에 내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고했다는 걸 잊지 마라. 엔드코트. 엔드코트, 오, 탕말루 씨.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를 어떻게 가만히 눕힐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엔드코트. 예천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을 노려보며 더 이상 논쟁할 생각이 없었다. 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남자는 너무 오만했다. 집에서 응석바지로 자란 것 같은데 탕말루에게 덤비는 건 괜히 문제를 자초하는 짓이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본 여관 주인은 싸움이 서태대 식당의 명성을 망칠 것을 깨닫고 재빨리 예천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도련님, 탕 가문의 탕말루는 우리 왕유성에서 가장 강력한 8대 가문 중 하나이자 2대 가문 중 하나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당장 자리를 뜨십시오. 다치는 건 사소한 문제이고 체면을 잃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엔드코트. 무종명은 폭소했다. 탕말루는 이미 내기를 발동한 채 차갑게 말했다. 엔드코트, 뭘 웃는 겁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천의 가문 배경과 경쟁하겠다고? 그건 정말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우리 오씨 가문도 예천 가문과 경쟁할 엄두도 못 내는데 하물며 당신네 당씨 가문과는 더더욱 비교도 안 되지. 엔드코트. 점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엔드코트, 지분은 어느 가문의 도련님이신가요? 엔드코트. 오종명은 큰 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잘 들어라. 내 친구는 8대 가문 중 하나인 예시 가문의 수장아들이고 본인도 유은종의 천재이자 천풍국 최고의 실력자다. 하찮은 당시 가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 도련님이 예시 가문 수장의 아들이시라고. 엔드코트. 점주는 머리가 핑 돌았다. 이번에 그는 정말 벌집을 건드린 격이었다. 8대 가문 중 하나인 예시 가문은 왕유성의 거점을 두고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서태대 여관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까지 내렸던 것이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지 않은가? 예시 가문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주요 세력 중 하나인 그들에게 명성은 무엇보다 소중한데 모욕을 당하는 건 사나운 호랑이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게 주인은 순간 두려움에 떨며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탕말루와 미녀는 똑같이 놀랐다. 8대 가문은 5대 문파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천풍왕국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각 가문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 각 문파는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요즘 세상에는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파에 들어갈 수 있다. 문파의 수장이 아닌 이상, 문파의 힘으로 남을 위협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듯 침묵을 지켰다. 엔드코트, 하하, 8대 가문 중 하나가 강력한 건 맞지만 당신도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잖아요. 가문의 거칠애에만 기대고 살지 말고 가문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엔드코트. 탕말루는 유씨와 미녀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 침착하게 말했다. 우종명은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엔드코트, 너도 당시 가문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시 가문의 지원이 없었으면 왕유성 파령웅에 절대 들지 못했을 거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너 죽고 싶어 하는군. 엔드코트. 탕말루의 눈빛에 욕망이 번뜩였다. 천천히 우종명에게 다가간 예천은 노려보며 말했다. 엔드코트, 말은 소용없어. 주먹 싸움이나 하자. 먼저 물러서는 놈은 사호실에서 당장 쫓겨나는 거지. 어때, 엔드코트? 엔드코트, 정말,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 탕말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표정이 밝아졌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는 상대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만할 줄은 몰랐다. 감히 영진경 후기 무술가에게 도전하다니. 그는 정말 괜히 화를 자초한 셈이었다. 비록 자신이 옥곡의 핵심 제자는 아니지만 내문 제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며 영진경 중기 무술가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엔드코트, 정말이군, 엔드코트. 엽천은 지금까지 영진경 후기 무술가와 싸워본 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는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였다. 패배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초기 영진경, 응진경, 단계에서도 중기 영진경 최고 경지에 도달한 상대를 단 한 방으로 쓰러뜨린 적이 있었다. 영진경 중기에 이르자 그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니 설령 상대가 정통 제자라 할지라도 오늘 그의 한 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탕말루는 미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엔드코트, 마침 잘 됐습니다. 위 사장님, 리링, 두 분이 제 증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엔드코트. 위 사장은 예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의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엔드코트, 좋습니다. 엔드코트. 리링이라는 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예천을 좋게 보지 않았다. 다만 상대방이 너무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엔드코트, 말은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자. 엔드코트. 예천은 감히 그를 얕볼 수 없었다. 그는 옥체 강화수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고 그의 피부는 옥처럼 빛나는 광채로 뒤덮였으며 옷까지 그을렸다. 머리카락 또한 강렬하고 윤기 있게 빛나며 한 올 한 올 반짝였다. 우종명, 우부장, 그리고 리링은 두 사람에게 공간을 내주며 한쪽 구석으로 물러났다. 엔드코트, 좋아. 오늘 내가 닭말루의 실력을 보여주지. 엔드코트. 닭말루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기운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그의 몸에서 금혈진기가 마치 불꽃처럼 솟구쳐 오르며 벽에 걸린 장식품들을 흩어지게 했다. 리링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닭말루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단 1년 만에 그는 옥곡유수를 최고 경지인 7단계까지 연마하여 불꽃 같은 진기를 얻었다. 이 싸움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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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탕말루가 강력한 기세를 뿜어내는 동안 예천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의 온몸에서 날카로운 바늘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바닥과 주변 가구에 수많은 구멍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카로운 기운은 허공의 검처럼 휘감기는 기류를 형성했다. 순항진기 7단계. 리링은 속으로 감탄했다. 자양종의 내제자로서 그녀는 유은종의 내제자들과 많이 싸워봤고 순항진기를 연마한 제자들을 여럿 만나봤지만
그들은 모두 6단계 정점에 불과했을 뿐 7단계에 이른 제자는 없었다. 유은종의 최상위 수련법인 순항진기는 수련하기 가장 어려운 기술로 그 어떤 기술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사람은 분명 핵심 제자가 될 것이다. 리링은 여전히 예천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이라고. 엔드코트, 흐흐. 그 기술을 7단계까지 수련해도 소용없어. 응축진경의 후기와 중기 사이의 격차는 내 생각처럼 크지 않아 밴드코트. 탕말루는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었다. 그의 오른손이 천천히 쥐어지며 뼈와 피로 이루어진 손이 아니라 마치 옥덩어리가 서로 마찰하며 하나로 융합되는 듯한 쩍쩍 소리를 냈다. 대옥 팝권. 탕말루는 주먹에서 눈부신 흰빛을 뿜어내며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쾅. 주먹이 채 휘둘러지기도 전에 설아이 대식당 전체가 살짝 흔들렸다. 식사하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사호실 안에서는 마치 금속과 옥이 녹아내리는 듯 공기가 산산이 조각났다. 예천은 변하는 분위기를 무시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보호 기운 덕분에 이 정도의 작은 진동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엔드코트, 호랑이 용권, 엔드코트. 주먹이 몸에 닿으려는 순간 예천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오른손에서 강렬한 푸른빛을 뿜어내며 수많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용의 기류를 형성했다. 두 주먹이 부딪혔다. 잠시 후 리링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야가 텅 비었고 방 안은 뒤섞인 푸른빛으로 가득 찼다. 쾅!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고 방의 사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부서지고 가구가 산산조각 났다. 마치 누군가 뒤로 날아가면서 뒤에 모든 것을 부수는 듯한 굉음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색과 흰색빛이 흩어졌고 방 안의 광경을 본 모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엔드코트, 탕말루가 패배했다. 엔드코트. 리링은 숨을 헐떡였다. 폐허가 된 방 안에서 예천은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오른쪽 소매는 약간 찢어져 있었지만 시선은 상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한 인물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엄청난 힘으로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의 팔과 입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탕말루였다. 엔드코트, 나가, 엔드코트. 예천이 말했다. 그는 탕말루를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다지 들떠있지 않았다. 육체적인 힘으로 따지면 15,000파운드에 달했고 무술 실력으로는 최고 경지에 오른 그의 호룡권이 최강의 살상 기술로 여겨졌다. 상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진력면에서도 탕말루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쿤양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엔드코트, 좋아, 좋아.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엔드코트. 탕말루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영진경 후기 무술가였고 그의 보호 진력은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의 굴욕감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고 예천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탕말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리링을 부르는 것도 잊었다. 리링은 예천을 흘끗 보고는 방을 나섰고 여관주인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고 만회해야 했다. 후회하는 표정의 여관주인은 말했다. 엔드코트, 예 도련님. 방금 제가 요괴의 꾀임에 넘어가 도련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설해대식당의 방은 항상 비어있으니 언제든 다시 찾아주십시오, 엔드코트. 예천은 여관주인을 더 이상 추궁할 생각이 없었다. 어쨌든 상대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고 그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를 화나게 할 수 있었고 그와 오종을 내쫓지 않으면 탕말루의 심기를 건드리는 꼴이 될 것이다. 엔드코트, 걱정 마세요.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직 식사를 다 못 마쳤으니 다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밖에라도 좋으니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누구도 내쫓지 말아주세요. 엔드코트. 예천은 차분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엔드코트. 상점 주인 위는 감격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상점 주인이 떠난 후 무종명은 신사의 허름한 사호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단환을 경매에서 꼭 따내야 해. 엔드코트. 예천이 말했다. 엔드코트, 외부적인 것들은 비록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죠. 무도에게 수련은 하늘을 거스르는 길이니 수련 방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타락에 빠지지 않는 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엔드코트. 상점 주인 유는 재빨리 2층 홀에 두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직접 술과 음식을 가져오며 열정적으로 대접했다. 이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가랑비가 왕유성을 뒤덮었다. 봉우성 중부 북쪽에는 고요함에 둘러싸인 웅장하고 위험 있는 건물이 서 있었다. 30m 높이의 정문 위에는 5개의 위험 있는 금색 글자로 엔드아포즈, 서북 경매장 엔드아포즈지라고 쓰인 거대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위에서부터 사방에서 몰려드는 인파가 경매장으로 향하는 대로변이나 골목길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마를 탄 부유한 사람들, 하급 영수를 거느린 귀족 여성들, 그리고 멋진 말을 탄 미남들이 눈에 띄었다. 물론 무술가들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인파의 70%를 차지했다. 정문 밖에서 예천은 5개의 큰 글자를 바라보고는 오종명과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다. 엔드코트, 두 분은 누구십니까? 엔드코트. 정문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아가씨는 비범한 외모의 젊은이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물었다. 이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자리에 앉을 수는 없었기에 말이다. 오종명은 말했다. 엔드코트, 디분은 예씨 가문의 후손이시며 저는 오씨 가문의 후손입니다. 밴드코트. 엔드코트, 저는 오씨 가문의 후손입니다. 밴드코트. 밴드코트, 예 도련님, 8대 명문가 중 한 분이시여. 예 도련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개인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밴드코트. 접수원은 속으로 득의양양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직업이니만큼 눈썰미가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 낯선 사람이라도 태도만 봐도 몇 가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절대 보통 사람처럼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눈앞의 젊은이는 예씨 가문의 후손이니 틀림없이 고귀한 신분일 것이다. 게다가 오씨 가문의 후손은 많지만 예씨 가문의 후손이 동행한다는 것은 오씨 가문이 가장 강력한 가문이라는 뜻이며 결코 얕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얇은 비단 드레스를 입은 접수원은 가느다란 허리를 살랑이며 앞으로 나섰다. 속으로 생각했다. 엔드아포즈, 만약 윗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후한 포상을 받을 거야. 엔드아포즈. 경매장은 엄청나게 넓었고 예천의 세계에 있는 경매장보다 훨씬 웅장했다. 내 벽면은 금과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아름답고 호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전혀 천박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두 사람을 위한 개인실은 왼쪽에 돌로 만든 경매대 맞은편에 있었다. 방은 크지 않았고 가구도 많지 않았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의자 몇 개와 과일과 간식이 가득 놓인 금박 장식의 백단향 탁자가 전부였다. 벽에는 풍경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엔드코트,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개인실 바로 밖에 있을게요. 엔드코트. 손님을 맞이하는 아가씨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실을 맡고 있었다. 예천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는 나가서 문을 닫았다. 우종명은 부드럽고 향긋한 짐승 가죽 의자에 앉았다. 밴드코트, 이런 멋진 개인실이라니, 짐승 가죽 의자까지 있다니. 밴드코트. 예천은 우종명 옆에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밴드코트, 당연하지. 자네는 오씨 가문의 차남이니까. 밴드코트.
엔드코트, 그런 말 하지 마. 옷이 가문을 물려받는 건 내 차례가 아닐 거야. 어차피 필요도 없어. 나중에는 유은종의 외문장 정도면 될 테니까 엔드코트. 우종명은 포도 한 알을 따서 입에 넣으며 말했다. 예천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다. 더 강해져서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바로 옆 세 번째 방에는 5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맨 왼쪽에는 어제 예천에게 패배한 탕말루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리링이 있었다. 가운데에는 자주색과 금색 도포를 입은 17, 1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칼날처럼 날카롭고 수치 많은 눈썹과 2개의 검은 보석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평균보다 7에서 10cm 정도 길었다. 그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었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분명 5명의 우두머리였다. 오른쪽의 2 젊은이는 리링과 비슷하게 금색이 없는 자주색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들의 강렬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탕말루 못지않았다. 엔드코트, 탕말루,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반년이 지났군. 수련이 꽤 많이 늘었군. 엔드코트. 젊은이는 손에 쥔 영혼 저장 반지를 쓰다듬으며 태연하게 말했다.